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오늘 인천 강화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9번째 확진이 있었습니다. 오늘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평안남도에서 수의방역 담당 공무원으로 10년간 일한 조충희 국방연구원 사무국장과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평안남도뿐 아니라 황해남도, 평양, 청진까지 북한 전역으로 돼지열병이 확산됐다고 합니다. 조 국장 말에 따르면 북한 가구 수의 50% 이상이 집에서 돼지를 기릅니다. 물론 예전에는 농가에서 키웠지만 90년대 식량난이 심해지면서 돼지 한 마리가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100kg으로 만들어서 팔면 한 $80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식량 160kg을 구입할 수 있고요. 그러면 1년 동안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북한. 그래서 돼지는 북한 주민에게 식량이었는데요. 이제 생존을 유지시켜주는 재산이 돼지였다는 걸 알게 되니 더 마음이 아픕니다. 2019년 9월 2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토론 아니고 수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여러 가지 주제로 수다 떠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 트렌드인데요. 마크로밀 엠브레인 윤덕한 이사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김원식 문화평론가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수다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창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치시면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도 문자로 수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수다 주제는 바로 이거네요. 육아 예능. 누가 육아를 예능이라고 부른답니까? 육아를 직접 해본 저로서는 육아는 예능이 아닌데 그렇죠. 어떠세요? 윤덕한 이사님 따님 한 명 계시죠? 네네. 14살짜리 여자 사람 있어요. 14살 되기 전에 4살일 때 네. 육아 동참 얼마나 하셨어요? 장난 아니게 많이 했죠. 정말요? 그럼요. 아, 이건 확인해 볼 길이 없네. 진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요. 정말이에요? 네. 같이 사시는 분도 동의하시고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전화 연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이제 결혼 안 하셨는데, 육아 예능 재밌어요? 저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아이가 없는 사람도 재밌을까? 처음에는 재미가 사실 있었어요. 어떤 점이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저렇게 볼 수 없고 저거 하려면 뒤에서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게 참 몰입됐다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니까 이 할머니 할아버지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젊은 시절에는 자기가 육아하느라고 정신 없어가지고 이게 애가 좋은지 뭐한지 모르고 그냥 훌쩍 지나갔는데 이제는 좀 약간 거리감을 두고 볼 수 있잖아요. 마치 네. 이제 손자 키우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보는 층이 결국에는 자기가 육아하지 않는 분들 중심으로 보는 건가.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는 이 시간에도 싱글족 얘기 많이 나왔는데 우리 사회가 싱글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네. 이런 것 아닌가. 특히 오히려 싱글족을 위한 이유입니다. 텔레비전 매체가 하나의 기능이 이제 대리만족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갈수록 저출산이고 애 안 낳는 부진도 많고 싱글족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아이를 보면서 이제 대리 만족을 하는, 우리가 흔히 랜선 집사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랜선 집사도 결국엔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반려동물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그런 이제 존재들을 대리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다가, 제 애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노출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육아 예능은 결국 싱글족도 많아지고 예를 들어 요즘에 아이를 둘, 셋 낳고 싶어도 상황 때문에 한 명만 낳는 또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다. 저 어느 정도 동의해요. 왜냐면 저는 하나도 재미없거든요. 육아 예능 보면은. 일도 재미없어요. 아니 지금 현실도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이렇게 현실이 피곤하면 이제 저
같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막장 드라마를 보고 싶죠. 오히려 그 막장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대리만족을 하시는 게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근데 육아예능은 그렇거든요. 어떠세요? 윤덕호 이사님은 어떠세요? 재밌으세요? 육아예능이? 불안합니다. 불안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고 김영식 박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오늘 제가 할 내용하고 똑같아요. 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처음에 김옥식 평론가님이 얘기해 주신 거를 힌트를 얻으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아 예능을 보는 두 가지 시청자층이 있어요. 네. 하나는 미혼, 하나는 기혼 유자녀 층인데 이 두 가지 층은 보면서 자기가 대리만족하거나 이런 욕구들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혼층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이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미혼이나 저출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양육의 욕구를 대리만족하는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 가지고 대리만족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피디님이나 저처럼 실제 육아를 해야 되는 저는 약간 좀 벗어났지만 요즘 네. 말을 안 들어서 큰일 났어요. 어쨌든 근데 또 새로운 고통이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춘기자녀는. 네. 오죽하면 제가 여자 사람 친구라고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네. 양육 단계에 있는 기혼 유자녀 부모들이 보는 거는 거기서 정보를 얻어요.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정보 얻죠. 자기의 육아랑 비교하면서 하는데 보통 비교 과정은 좋은 결과를 끝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는 데가 대부분 다 이 그러니까 육아를 직접 하는 기혼 유자녀층에서 나오죠. 네. 너무 과도하게 비싼 걸 쓴다거나 그런 거에 눈이 가니까. 그렇게 해서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혼과 기혼 그래서 유자녀. 이제 근데 지금 텔레비전에서 주로 하는 프로그램 제목을 여기 이제 많이 써놓으셨어요. 네. 근데 사실 텔레비전 육아 예능 같은 경우는 일반인 그러니까 시청자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예인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연예인 예능이기 때문에 연예인 아이니까 궁금해서 보는데 아까 이제 윤독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과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워킹맘으로서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좀 뭔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맨날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말에 어디 좀 키즈 카페라도 새로운 데 좀 가고 싶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좀 가고 싶다는 욕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아니 그들이 가는 곳은 왜 이렇게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울품 같은 경우에도 위화감을 느낄 정도의 협찬을 받는다는 혐의를 받는 그런 이제 도구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한 혹은 일반인들이 출연하는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하면 좀 더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이 육아예능을 보면요. 집 크기부터가 일단은 운동장이죠. 다르기 위화감이. 때문에 거기서부터 이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데 오늘 좀 육아 예능에 관한 이야기를 좀 저희가 수다로 떨어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육아 예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육아 예능 하면서 역사를 좀 공부해봤어요. 먼저 태초에 이게 있었습니다. G.O.D의 육아일기. 그때 저 정말 G.O.D 팬이었습니다. 아이를 보는 총각들이 얼마나 그렇게 멋지고 신선하던지 G.O.D 육아일기로 10년 전쯤 되지 않습니까? 10년 더 됐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재민이가 지금 엄청 컸으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사실 G.O.D가 국민 삼촌이라는 그런 애칭을 얻을 정도였죠. 그렇죠? 그러다가 비슷한 클릭비의 헬로 베이비라는 게 있었대요. 저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세요, 두 분? 아니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나라라 슈토리. 들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도 하는. 아이들의 이제 축구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가 있었다는 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스타 주니어 쇼 붕어빵. 이거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빠 어디가. 이게 아빠 어디가가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저도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왜냐하면 아빠들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엄마들이 훨훨 떠나는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재밌게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지금까지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짚어보면
처음에는 G.O.D의 육아일기를 시작한 거는 이제 내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육아 체험을 하는 거죠. 일정 정도의 연예인들이 아기를 키우고 특히 이제 남자 연예인들이 하니까 거기서 잘 하겠어요. 못 하니까 거기서 재미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클릭비도 그 뒤에 나라슈터 같은 이제 아이들이 나오고 또 스타 주니어 쇼 같은 경우는 이제 2세가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얼마나 닮았을까. 비슷하게 좀 시켜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일상 육아가 나오는 거죠. 아빠 어디가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렇게 가서 일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육아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 예능 방식으로 이렇게 보는 형태로 지금 진화를 하고 이제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조금 이 육아 예능의 결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찰 예능이었다면 최근에 두 가지 육아 예능 프로가 있더라고요. 리틀 포레스트하고 아이를 위한 나라가 있다라는 게 있대요. 이거 두 개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주로 뭐 이제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좀 더 이제 좀 범위를 넓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뭐 리틀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뭐 숲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그 교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는 것인가. 연예인들이 이렇게. 일반 아이들을 데리고 네, 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자기 아이만이 아니고 이제 다른 아이까지도 이제 케어하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자기 혈연 중심의 그런 육아 예능과는 좀 벗어나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네.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위한 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공동 육아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사회적 아젠다까지도 육아에 관련돼서요. 이제 사회적 메시지를 같이 결합된 형태로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정확하게 타겟이 이제 구분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혼자들한테서 필요한 대리만족의 양육 욕구를 채워주는 방향하고 또 하나는 기혼 유자녀들한테 그 유아 예능 프로그램들이 충족시켜주는 욕구들이 좀 정교하게 갈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미혼의 그 이모나 삼촌족들은 앞으로도 결혼을 조금 더 미루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사회적 본능으로 존재하는 모성애나 부성애 같은 것들을 어떻게 충족하냐면 그런 식으로 충족을 시키는데 그래서 요새 등장하는 프로그램들이 아예 삼촌이 나와요. 나이 많은 이서진 같은 삼촌이 나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으로 가거나 그럼 기혼 유자녀 쪽으로 가는 근데 그 미혼의 이 프로그램들은 애들하고 놀거나 요리해주거나 그런 일상적인 프로그램들에서 채워주는 거고 기혼 유자녀들한테 필요한 정보는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주느냐 네. 어느 쪽이 정서적으로나 이렇게 지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느냐 이쪽 교육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쪽으로 좀 더 정교하게 유아 예능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아 예능이 거의 10년간의 흐름을 이어왔으니 이제는 조금 더 정교해졌고 또 사회적인 아젠다도 담고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리틀 포레스트는 뭐 이서진이나 정소민 같은 이제 삼촌 이모들이 예전에는 그냥 재민이를 봤는데 보기만 했는데 그 관찰을 하기만 했는데 지금은 직접 뛰어들어서 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이 아이를 위한 나라는 일단은 이제 최근에 육아하기 좋은 나라. 그러니까 이게 네. 아이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기도 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저 같은 워킹맘들 사실 아이가 아프거나 아니면은 뭐 엄마가 아이를 봐주지 못한 상황일 때는 정말 마음 급하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육아 예능이 계속 나오는 게 이걸 어떻게 문화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아니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저는 이제 경제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희소성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실버 세대는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근데 아이는 더 줄어들 것이고요. 아이에 들어가는 뭐 경제적 것뿐만 아니고 주의 집중 등 이제 많은 그런 것들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모든 사회가 아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월호를 그 정권이 좀 간과했던 게 이미 우리 대한민국은 아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걸 이제 무시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격화돼가지고 이제 균열이 오게 만들었던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잘못된 전통사회가 장유유서라고 그래가지고 어른 중심으로 이렇게 살렸잖아요. 근데 이게 사회 전체가 지금은 아이 중심으로 가고 있을 수밖에 없고 뭐 육아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시스템들이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육아 예능은 더 활발해지겠네요? 우리 근데 이제 평론가님 중요한 말씀에 것은 따르면?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 앞으로 이제 텔레비전뿐만이 아니고 근데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즐기는 형태가 아니고 사회적 주제의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의 육아 예능이 많아져야 것이다. 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상파보다는 지금 저는 지상파 포함을 해가지고 인터넷 유튜브에도 육아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콘텐츠에 동원되는 아이들을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매니지먼트 내지는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인 이슈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하나 더 지적하자면 경제학적 관점 아주 좋은 설명이신 것 같고요. 근데 그 심리학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 육아 예능이 과연 그러면 저출산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만들어준다고 이게 없어질 거냐. 제가 보기에는 그게 쉽게 없어지지는 않을 사회적 본능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최근에 뇌과학자들이나 문화인류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모성애나 부성애는 사실은 사회적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뇌를 찍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연기라고 감정을 담고 있는 그 바깥에 이 신피질이라는 데서 고등사고가 발전하는 건데 이 고등사고는 사회적 집단이 크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고등사고를 하게 진화되어 있는 거는 전부 다 그 무리 생활, 사회적 관계, 사회적 본능이 마련해 놓은 뇌의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적으로 모여 살아야 되는 건 본능인데 지금 주변의 삶을 보면 역설적으로 혼자 다 떨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메꿔지는 이 결핍을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결혼을 대신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대신 가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육아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이 결핍이 남아있는 이상 육아 예능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시기가 10년이 넘어가면 프로그램이 아주 정교하게 발달을 하겠죠. 네. 근데 유튜브에서 이걸 어떻게 다루냐. 그러니까 TV하고 유튜브하고도 또 입장이나 역할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유튜브는 1대1의 관계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하긴 좋은데 육아 예능은 전형적으로 관찰을 해야 됩니다. 24시간. 그러니까 시스템과 자본이 필요한 제작 환경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육아 예능이라든지 세계 여행이라든지 이렇게 자본이 필요한 영역에는 TV를 포함한 지상파나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 방송국에서 주로 그쪽에 예능으로 간다 그러면 유튜브는 먹방이든지 이런 식의 일상적인 활동을 중심으로 이제 예능이 대체화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TV 예능에서는 요새 먹방이 약간 좀 주춤하잖아요. 유튜브로 대체되는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는 이제 한마디로 개인기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아 유튜브는 그 아이의 개인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노동의 양이 훨씬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람TV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조금 비판이 있었고 아까 우리 평론가님이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더 얘기를 나눠보면은 지금 우리가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계속적으로 인기가 있는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샘 해밍턴 아이들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촬영을 하는데 이게 22개월 벤틀리 해밍턴이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 촬영을 한다고 해요. 이거를 김종훈 의원이 이제 자료를 받은 건데요. 그래서 아동 출연자 인권 보호 기준이 이런 육아 예능이 사랑을 받은 만큼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확실히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 이게 제가 예전에 10년 전에 논문 쓴 적이 있는데 이게 모든 것에 대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10년 때문에. 전에요. 이미. 미국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아동 연기자에 관련된 거였어요. 그때. 근데 이제 이거는 아동 연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사각지대에 있는 건데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죠. 그러니까 청소년이 이제 연기자를 했을 경우에 하루 몇 시간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가정 교사 그러니까 개인 교수자가 와가지고 학습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렇지 않으면 위반이에요. 근데 한국은 아직도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전문적인 연기자가 아니고 아이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한 거는 벤틀리 해밍턴 같은 게 일주일에 3일 하루 4시간 촬영에 임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지켜지는 데가 많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또 특히 일반 시청자 아니면 참여자 같은 경우 이런 의식 자체가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는 이제 더 없겠네요. 더 없죠. 네. 노동권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라 하더라도 이건 노동을 하고 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찍는 건데 그게 왜 노동이냐. 그래서 아직도 노동에 대한 터부가
금기시된 어떤 그런 관점들이 있는 거고 최근에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가족이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거라 하더라도 이건 노동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심지어 해외 같은 경우에는 85%는 아이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까지 뭐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서 네. 이걸 단순히 출연이나 뭐 촬영해가지고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는 개념이 아니고 노동과 수익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근데 아직 우리 정서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느냐. 이런 어떤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를 그냥 단순히 관찰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 아이에게는 노동이다라는 이야기고요. 거기에 대한 걸맞는 제도적 으로 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리틀 포레스트도 뭐냐면 아이들이 TV나 유튜브 요즘 너무 많이 보니까 이서진 같은 삼촌이 데리고 숲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아동학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이들이 4세에서 한 7세 사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 중요한 건 사실 부모와 함께 있는 시간인데 너무 낯선 삼촌이랑 떨어져서 하루를 보내는 게 오히려 이 아이들한테는 감정 노동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런 지적은 너무 과한 걸까요? 그거 좀 과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과한 거라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또 하나가 나중에 이 친구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맞아요. 그때는 나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장면을 내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도 캐나다 사례를 보게 되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영상이라든지 사진을 이제 노출을 시킨 바람에 이 친구가 청소년 시기가 됐는데 자기 또래 친구들이 그걸 찾아내가지고 놀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런 사진, 이 사진이 있다 해가지고. 저도 우리 아이들 거 많이 올리는데. 그래서 이건 방송은 더 이제 생존 기간이 높은데 그럼 이후에 내가 어린 시절에 내 동의와는 상관없이 부모 동의를 했을 경우에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슈들이 잠재되어 있는 거죠. 정말 그렇네요. 우리 10년 후에 이 주제로 다시 수다 떨어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오겠네요. 다른 그렇죠. 이슈들이. 디지털 리터러시를 이해 못하면 기록이 다 나중에 어떤 부메랑으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부모들이 계속 저작권 고민 좀 덜하고 기록을 자꾸 남겨서 SNS로 배포하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부메랑으로 돌아갈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근데 좀 전에 그 기피디님이 얘기하셨던 그 뭐랄까 아이들의 감정 노동의 문제 4세부터 7세. 그러니까 애들이 방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게 정신건강 청소년의 정신건강상 이게 유해하냐 안 하냐 이 논쟁은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감정 노동으로 보는 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그 사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데 사춘기 이후면 애들의 발달 단계상 자기 정체성을 그 만들어가는 시기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SNS처럼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끊임없이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 애들한테 무리한 영향을 주죠. 근데 그 이전이라면 예를 들어서 휴식권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충분히 보장된다면 감정노동의 문제까지 가지는 않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듭니다. 텔레비전 현실에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느냐가 이제 연관되는 거죠. 예를 들면 관찰 예능처럼 있는 걸 그대로 찍느냐의 문제일 때는 감정노동이 약간 덜할 수 있고요. 네. 일종의 디렉팅을 받아가지고 찍는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연기를 해야 되면. 예. 근데 또 이제 유튜버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건 최근에 이제 개인제 채널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아빠, 엄마란 이름으로 약간의 디렉팅을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당장의 구독자 수라든지 페이지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지금 가족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건 이제 새로운 또 이슈가 되겠죠. 네. 10년째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장르죠. 육아 예능에 대한 수다 지금 떨어봤습니다. 마크로메 엠브레인의 윤덕한 이사 그리고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김혜민 PD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토론 아니고 수다 오늘 트렌드 편입니다. 오늘 생생 퀴즈 정답을 관련된 이야기 해볼게요. 1번 캠핑, 2번 서핑인데 이사님 정답은? 캠핑. 캠핑입니다. 서핑 아니었나요? 네. 캠핑카 이거 얼마나 해요? 아세요? 그래서 뭐 비싼 건 한 1억 2천 정도 하고.
그냥 뭐 저기 한 편차가 많이 6인승 커요. 차에다가 이렇게 조립하면은 별로 안 비싸요. 네. 그냥 봉고차 예. 조립해서. 그냥 다음 텐트 하나 그런 거 들고 같은 가면 경우에는 뭐 한 그것도 캠핑카지 4천. 캠핑카 별건가? 캠핑할 수 있으면 캠핑카지. 맞아요. 그건 그런데, 근데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슬프게 들립니까? 아니, 우리 윤덕화 이사님은 이 캠핑차 타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친척 중에 한 분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작년에 한번 얻어 타고 왔습니다. 어때요? 겁내 좋습니다. 겁내줬습니까? 그러면 여름에 우리 갔는데 에어컨이 나오더라고요, 밤에. 아우, 야, 춥게 잤어요. 여름에 갔는데 에어컨이 나온다는. 차에서 차 에어컨 있잖아요. 네. 캠핑카에. 그게 계속 나온다고요? 기름은 많이 먹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그 캠핑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은 기름값 그렇게 연연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괜찮은 분들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캠핑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 핑클이 같이 캠핑을 떠난 거예요. 이 프로그램이 캠핑클럽이었는데,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또 핑클에 대한 뭐 추억 같은 거 있으십니까? 추억이 뭐 아주 극렬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 세대는 아니시죠? 예, 약간 벗어나기 때문에. 약간 벗어난 세대인데 그런데 어떠셨어요? 이제 저보다 한 4-5살 정도까지 네. 그렇게 되신 특히 여성분들이 엄청나게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열혈 시청을 피디님도 하셨죠. 그러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또래시잖아요. 제 네. 또래예요. 네. 그러니까 한때 20대 때는 저와 전혀 다른 삶을 그렇죠. 살았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40을 바라보고 그녀들이나 저나 물론 생활 방식은 다르지만 하는 고민들은 비슷하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런 데서 오는 느낌, 니네도 별수 없구나 뭐 이런 그런 생각 뭐 이런 걸 좀 했었죠. 저도 그거 맞아. 맨 끝에 하는 그 공연하는 팬들 데려다 놓고 하는 그거는 처음부터 다 봤는데. 울컥했어요. 코끝이 찡한 부분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팬분 중에 한 분이 한 20년 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거의 40 다 되신 그렇죠. 분인데 여자분이신데 두 분이 이렇게 쳐다봐도 오면서 차 안에서 건강하게 잘 나이 들어서도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약간 좀 이제 팬과 이 그 셀럽과의 관계가 사실은 일회성이 아니라 같이 나이 들어서 이 경험을 같이 하는 시기라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지금은 완벽하게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중과 소통을 했는지가 다 흔적이 남아서 그렇죠. 하나의 역사가 된다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20년 동안 서로 좋아하고 사랑받는 사이면은 이제 인간적인 관계로 그렇죠. 변하죠. 스타와 팬이 아니라. 그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화제였던 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그 오랜만에 뭉친 4명의 요정 핑클 그리고 나이든 요정의 모습을 보는 것. 또 하나는 정말 국내 여행 갈 곳이 이렇게 많구나. 캠핑하기에 정말 좋구나. 이 두 가지 측면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분은 이 전자 쪽에 더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일단 캠핑 트렌드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제 고향 마을에 가면은 이제 바닷가에다가 캠핑을 할 수 있도록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한쪽에다 마련해놨어요. 근데 캠핑이 야형이잖아. 네, 야형. 그런데 이게 네, 트렌드가 야영할 바뀌고 수 있는 게 있게. 뭐냐면 몇 네. 년 전까지만 해도 텐트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 텐트가 점차 사라지고요. 캠핑카가 거기를 점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뭐 1억 2천짜리가 아니고요. 별 희한한 캠핑카들이 다 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기성으로 만들어진 것뿐만이 아니고 본인들이 자기가 만들어서. 트럭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것도 있고 네. 심지어는 약간 승합차 같은 것들을 개조해가지고 만든 것도 그래서 네. 저는 뭐 윤이사님처럼 직접 뭐 이렇게 타고 몰고 간 게 아니고 거기 가서 감상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렇구나. 저렇게 정말 네. 캠핑을 하는데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 좀 결이 좀 다른 게 예전에 우리가 캠핑하면은 힘들게 했었어요. 저 기억나요. 우리 아빠가 막 지고, 이고, 커튼하고 그러다 엄마랑 싸우고, 이런 거, 그죠? 예를 들면 그전에는 막 수동으로 이렇게 다 일일이 박아가지고 했었잖아요. 역시 이렇게 수동으로 해야 맛이야. 근데 캠핑카는 리모컨 하나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원터치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이제 텐트가 바뀌었다가 지금 편하게 여행을 가자는 쪽으로 좀 바뀌면서 캠핑카로 좀 이동하는 건 아닌가. 그렇게 너무 가지 좋습니다. 않을까. 겁내 좋아. 좀 하나 사세요. 우리 팀 좀 한번 타봅시다. 이사님. 저도 뭐 어디서 빌린 거라.
하루 빌리고 한 번도 못 타봤어요. 1년 동안. 아니 꼭 소유를 해야 되나요? 아니 공유경제 시대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 캠핑 지금 6623님도 그렇게 문자 보내셨어요. 개조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롭고 우리는 그냥 캠핑가 있는 곳으로 간다고. 요즘에는 캠핑이 정말 문화가 돼서 캠핑장도 잘 돼 있고 글램핑이나 뭐 카라반이라고 하나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잘 돼 있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나 너무 가고 싶다. 4708님 캠핑카 타고 놀러 가고 싶다. 그리고 6638님은 캠핑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는 게 맞아요. 참 슬프다고 하는데 근데 뭐 비싼 캠핑한다고 뭐 행복이 더 큰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정말 편하게 쉬시려고 하는 느낌들이 매우 강한 거예요. 저는 캠핑 클럽을 보면서도 네. 거기에 뭐 인위적으로 뭔가 힘들게 고행을 하는 게 없잖아요. 요즘에 예능 트렌드 보면은 고행의 예능과 약간 편하게 가는 여행과 이게 나눠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캠핑 클럽은 아무래도 좀 편하게 쉬었다 오자는 쪽에 종족들이 모여가지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것도 감동과 여운이 있는 그런 형태였지 않나 싶어요. 시장으로 보면은 사실은 캠핑은 이게 시장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글램핑이라든지 좀 고급화되면서 시장 파이는 좀 커졌다 그래요. 뭐 1조 5천억 원대에서 뭐 2조 원대 이렇게 계속 시장은 커지는데 네. 놀랍게도 그 캠핑족은 줄어듭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캠핑 1년 동안 캠핑을 해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9만 명, 10만 명씩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캠핑 장소는 10%씩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이유가 뭔데요? 그거는 실제로 캠핑이 힘들기 때문에 네. 한번 해보면. 한번 해보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아주 편하게 가지 않은 한 거기서 고생할 걸 알아서 특히 이제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호하지 않는 거고 네. 차라리 호텔에 가서 하룻밤 자는 게 싸게 먹히고 편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편하고 쉽고 싸게 여행할 수 있는 것들이 워낙 네, 많으니까 맞습니다. 캠핑을 한 번쯤 문화체험 정도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굳이 그걸 또 갈 필요 없다는 건데. 저는 근데 어쨌든 그 캠핑 클럽 그 프로그램을 조금씩 보면서 네. 재밌다기보다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장소라는 것이 주는 공간의 압박감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그렇죠. 회사에서는 사실은 뭐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티는 내면 안 되잖아요. 모니터는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면 눈을 뜨고 자야 되고 예를 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서는 떠들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조용하게 책 보는 척은 해야 되고 이런 식의 누우면 안 되죠. 뭐 무대에서는 웃어야 되고 뭐 이런 식의 그 공간이 주는 약간 역할의 강제 효과 같은 게 있는데 제3의 공간을 가면 그게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진이든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자기의 속에 있는 속 얘기들이. 얘기들이. 그래서 여행은 꼭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건 것 같아요. 그 캠핑이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제 20대 때 요정으로 산 4명의 여성이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들이 이 지붕을 피고 차를 운전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그 재미와 거기에서 시청자들이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 뭐 이런 것들도 그 공간이 주는 재미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거기 아까 인간적 관점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핑클이 전성기 때 활동할 때 정말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팬들이 많이 알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은 측면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으로 내려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요정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왔어요.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 같이 늙어간다. 같이 네. 고민하고 있구나. 그러면 네. 더 밀착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여성들이 이렇게 여성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숙박을 야외 공간에서 할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삼시세끼 같은 경우도 여성들이 또 어느 이제 사전에 가가지고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여성주의가 좀 이런 이제 캠핑 문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유입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그러려면 이제 안전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네. 쉼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겠죠. 네.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이 문자로 캠핑 관련된 이야기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1138님도 1년에 며칠 사용하려고 캠핑카 사는 건 바보짓입니다. 필요할 때 빌리면 됩니다. 15년 전쯤에 뉴질랜드에 온 가족이 뭉쳐서 캠핑카 4대 빌려서 일주일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는 캠핑촌마다 전기수도 모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뉴질랜드는 땅이 또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차가지고 이렇게 여행 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우리는 또 얼마나 KTX 고속버스 잘 돼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6731님은 캠핑 저도 엄청 좋아하는데 캠핑카는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죠.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요. 3887님은 캠핑
그거 보는 거랑 달라요. 불 피우기 얼마나 힘든데요. 불 피우는 거 하면 라면만 성공하죠. 먹고 온 적도 가보신 분이시네. 이분.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불 켜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부르십시오. 이렇게 캠핑차 빌려주면 도와주는 사람도 같이 붙여주면, 그 상품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저 같아요. 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육아 예능 이야기 또 캠핑 관련된 캠핑을 소재로 한 우리 캠핑클럽 이야기까지 했는데, 두 분은 좀 이런 예능이 있으면 굉장히 트렌드에 맞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겠다 하는 거 있어요? 안 나온 예능이 뭐 있을까요? 애완견 예능도 나왔죠. 네. 뭐, 반려동물도 지금 현재 반려동물도 나와 나왔고.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저는 요즘에 노동 예능이 뜨더라고요. 무한도전 같은 거요? 아, 그게 아니고요. 두 가지 건데 하나는 이제 직업 체험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엔지니어로 뭐 이렇게 얼마나 힘들게 하시는지 뭐 본다든지 놀이동산에서 뭐 귀신 마스크 쓰고 한다든지 그런 직업 체험이 있고 또 하나는 농촌 현장으로 가가지고 일을 하면서 거기서 수다를 떠는 그런 형태가 있더라고요. 그게 삼시세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좀 다른가요? 예, 다릅니다. 삼시세끼는 그냥 자기가 먹기 위해서 노동을 하는 것이고 거고. 그냥 오로지 직업 체험은 이게 두 노동체험.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스타들이 그냥 노동을 하면서 수다 떠는 유형이 하나 있고 하나는 이제 일반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그 종사시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수다를 떠는 노동 예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아예 그냥 그 중간에 그런 쉼의 노동을 좀 어떻게 끼워 넣을 수 없을까 그걸 고민하고 있어요. 쉼의 노동? 네. 무슨 말입니까? 노동과 노동 사이에 제대로 노는 거. 제대로 노는 법. 네. 아, 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노는 지금 법을 예능이나 이런 알려준다. 것들이 따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자, 우리 이사님은 저는 어떤 사실은 뭐 그 연예인의 일상이 궁금하다 이런 차원에서는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동창이 거기 있었던 그 불타는 청춘 이런 데 좀 나오더라고요. 본인이 나가고 싶으셔서 지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김현수라고 어쨌든 네. 제가 잠실에 살았는데 네. 그 친구가 제가 같은 학교를 잠시 다녔었어요. 그렇군요. 네. 어쨌든 근데 그런 일상들이 소개되기 때문에 제가 또 김한선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살 누나신데 어쨌든 네. 뭐 그런 일상들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80년대 좋아했던 이렇게 팝 가수들의 일상 같은 거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그 디테일한 일상이 궁금한 거는 전문직의 일상 같은 거예요. 전문직의 그러니까 일상. 뭐 구피플인가 어딘가 그 케이블 TV에는 보면 변호사들의 일상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그 여론조사 회사나 이런 데서 실제 실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되게 궁금한데 네. 아니면 그런 여기서 실제 일을 하는 거죠. PD님의 일상. 네, 그런 일상을 보여주는 게 아주 정보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궁금해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몰입감을 주는 네. 구체적인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 PD의 일상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육아와 전문직을 병행하고 계시잖아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제작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기꺼이 회사 허락을 받고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623님이 제3의 공간 정말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는 아무리 쉬려고 해도 여기저기 집안일이 보여서 쉴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한탄강 캠핑카로 캠핑 자주 갑니다 하셨고요. 3887님은 친구야 놀자 어떨까 합니다. 학교 때 친구를 사회 나서 못 봤는데 30년 만에 만나서 친구와 1박 2일 놀러 가면 추억도 쌓이고 좋을 것 같네요 하셨네요. 사실 이것도 당월 소재죠.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았는데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 친구랑. 이것도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자, 오늘 토론 아니고 수다 트렌드 편 여러 가지 예능 포맷에 대한 트렌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윤덕한 이사님, 김원식 문화평론가님 고맙습니다. 10월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